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소원래 주식창 최영돈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장 마감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양시장 다 1%가 넘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에 근접하는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3일 연속 목요일서부터 이어졌던 바닥권에서에 대한 리바운딩 자체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된 하루였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 흐름들을 좀 보시자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9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양시장 다 뭐 좋은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지난 주말이죠. 예, 뉴욕 증시 쪽에서 기술주의 강세가 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장중에 발생을 했었던 중국 경기 지표, 경기 지표의 호조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뭐 인플레도 인플레 나름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양호한 수준, 그러니까 산업 생산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셔닝을 좀 만들어 주면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좀 이슈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수급적인 흐름들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우리 증시에서 3,96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4천억 가량, 4,100억이죠. 네, 4,100억 가량 순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뭐 지수를 상당히 좀 잘 아름답게 좀 만들어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뭐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현재 이 박스권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와 관련된 뭐 CPI하고 PPI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좀 나오면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보여줬던 요 저점 구간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10월 달에 보여줬던 저점 자체를 하향세 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2,900포인트에서 지지 포인트로 만들어 주면서 리바운딩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오늘 뭐 3,000포인트로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장중에는 3,00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그런 그림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 2,999.5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름대로 뭐 괜찮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일단은 타겟 프라이스 자체는 3,050포인트 박스권의 상단이겠죠. 10월달 말에 보여줬던 3,050포인트를 어떠한 이슈로 어떠한 형태로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지금 박스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였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핸드셋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대한 돌파 여부를 타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리바운딩에 대한 속도가 빨랐습니다, 오늘. 아예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시켰죠. 60일선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더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어떠한 종목군들에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부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업종별로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전기전자 업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자체가 하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지금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이와 관련된 벤더사들, 그쵸? 장비 쪽들, 그리고 소재 쪽들, 이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상승했었던 주요 종목군들을 좀 하나씩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관련 종목군들 오늘 지금 장중에 거의 20% 가깝게 상승한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10% 넘는 강세 흐름들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9%대 넘는 그러한 이제 상승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지만, 장중 변동성에 있어서는 17%, 18%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수가 그동안에 한없이 눌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좀 나오게 되면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쏠림 현상들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거. 시장의 쏠림 현상들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의 쏠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발생이 되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격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4%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150만 주, 기관들 같은 경우는 60만 주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급의 양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수급 볼게요. 자, 외국인들 90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230만 주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4분기 아직까지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확실한 뭔가 이제 트리거 역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긴 하지만 여전히 또 이재용 부회장, 삼성 회장, 삼성 부회장이 될까요? 이재용,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을 또 다시 한번 시장에 던져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부에 걸려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따가 코스닥 얘기를 해드릴 때 종목군들을 말씀 좀 드리긴 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강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 현대차, 기아차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올라가는 흐름들이 뭐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오는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뭐 4분기 실적,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믹스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도 움직여 준다라고 하게 되면 하부에 걸려 있는 뭐 장비 쪽들 그리고 뭐 부품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시장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다음 타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 무너지지 않고 일단은 뭐 소폭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눌림목 구간들이 완성이 되고 호재가 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직전 저점 하향 이탈 시키지 않고 리바운딩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뭐 특징적인 코스피 쪽에서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워낙 뭐 시총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좀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어서 오늘은 경기 민감주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면서 시장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금융주들은 뭐 약간 뭐 심심하게 좀 움직였던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자에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소재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들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자에는 괜찮았었는데 오늘자에는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들.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플랫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로 좀 연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은 좀 뒷전으로 좀 밀려나는 그런 그림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뭐 앞서서는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셀트리온 자체가 뭐 16%, 17%, 뭐 25%씩 막 움직여 버리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뭐 1.98, 2% 넘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승들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겠죠. 3%대에 대한 좋은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뭐 게임주들이 뭐 여전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게임주, 메타버스, NFT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이 세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한 바구니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한 바구니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 움직여야지 얘네들도 움직이고 얘네들이 또 움직임으로 인해서 또 이쪽에 대한 뭐 섹터에 대한 성장 흐름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에 비해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익 매물을 좀 내보냈었어야 됐는데 차익 매물들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국내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이슈고 그리고 반도체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써가지고 있는
써갈 수 있는 그 궤에 있는 섹터군 그러한 궤에 있는 테마주들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리고 차익에 대한 물량에 대한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뭐 특징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유진테크도 예, 좋은 흐름들로 상승이 좀 이루어졌고요. 네페스도 이루어졌고 테크인 같은 경우 너무 좋죠. 오늘 반도체 DDR5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일단은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딱 나누시면 돼요. 기판, 그 다음에 파츠 부분들 딱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기판 같은 경우는 이미 움직였죠. 심텍, 대덕전자 이미 움직였죠. 그 다음에 파츠 부분들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테크인 정도? 테크인은 아니죠. 예, 파츠 부분들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ISC 정도, 소켓이죠. ISC,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콘텍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후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테크인과 유닛 테스트, 테크인,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뭐 이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딱 보시게 되면 우리 주식창 회원님들께서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뭐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야별로만 딱딱딱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 지금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기판 쪽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일단은 파츠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품 쪽에 대한 흐름들, 그 다음에 후공정 장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같이 보시게 되면 기판에서 내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파츠하고 후공정 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들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종목군들은 다 강했어요. 테스,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도 괜찮았고요. SF의 반도체도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숨겨져 있던 종목들인데 아스플러라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괜찮게 좀 진행이 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됐고 차익 매물들도 그렇게 크게 쏟아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해질 쪽으로는 MK전자가 오늘 11% 좋은 흐름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 쪽으로는 원익 PNE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적을 발표해주고 나서 좀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요거는 조금 더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엔시스 종목이 상당히 좀 잘 올라갔고 하나기술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이제는 스탑이 좀 걸리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았죠. YG 플러스가 13%. 그 다음에 저희 VIP 회원들도 같이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죠. DOU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다. 플랫폼의 시대. 아셨죠? 네, 그런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무방을 하면서 새롭게 NFT와 관련된 플랫폼이 조금은 좀 호재를 받을 수 있고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종목들 한번 좀 지켜보세요. 자, 이지미디어입니다, 그 종목. 이지미디어. 이지미디어라는 종목을 새롭게 NFT와 관련된 K 컨텐츠와 관련된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저 이지미디어다.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우리 무방에서도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 그리고 무방에서도 얘기를 했던 종목들인데 오늘은 좀 심심했어요. NFT 종목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힘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지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조금 같이 밀리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는데 향후 어떠한 그림들을 만들어내는지 좀 지켜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쪽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메타버스입니다. 막판 들어서도 메타버스 너무 좋았죠. 자, 로블록스가 지난 금요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았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치고 나가는 모습들 21% 연일 5% 그러니까 연일 지금 5일선을 타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맥스트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우리 VIP 회원님들도 가지고 계신 종목이에요. 아마 이거는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맥스트는 엔진이다. 그동안에 게임에만 엔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VR 쪽 그리고 XR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메타버스를 또는 가상현실을 구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죠, 여러분들? 게임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 엔진을 만들어내는 그 엔진을 대여하고 소프트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발을 하고 제공을 하는 회사가 바로 맥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맥스트가 후발주자로서 오늘 장 막판 들어서면서부터 강하게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지리하게 근 한 달 동안 지리하게 움직였던 박스권을 드디어 오늘 돌파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하죠. VFX 특수효과 덱스터. 자, 36,300원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올해 초에 보시게 되면 5,000원이었던 주가가 8,000원, 7, 8,000원대에서 거래가 됐던 종목이 36,000원대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쓰여지게 되면 이러한 추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쵸? 예.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9월달에 지금 보시게 되면 19,000원, 18,000원, 17,000원 계속 지리하게 움직이다가 한번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들이 땅 터지니까 지금 4만 원대를 넘어섰어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4만 7천 원대까지 움직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에 굉장히 좀 목말라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굉장히 좀 목말라 있고 성장이라는 하나의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 딱 불거지는 순간 시장의 자금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수에 대한 상단 돌파 부분들 그리고 미국 시장과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디커플링 장세는 일단은 지금서부터는 어느 정도 더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100이 좀 갭 자체가 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막 10, 20 정도 갭을 축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시장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반도체와 관련된 흐름들이 이 정도에 대한 흐름들을 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상승폭은 생각보다 좀 더 길 수 있다. 그 부분들에 좀 착안을 하셔야 되고 뭐 무엇보다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가 다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서는 자동차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 DDR5 장비주 그리고 부품주들 이런 쪽, 그 다음에 여전히 NFT와 관련된 스토리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스토리들, 2차전지와 관련된 스토리들 괜찮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전합니다, 여러분들. 뭐 일단은 시황적인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빼빼로데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자, 1668-4732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연말 산타랠리, 연말 랠리 같이 보내실 회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RS 결제입니다. 1668-4732로 전화하셔가지고 최영동 고수의 추세 추종반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9월달, 10월달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세 추종반 같은 경우는 9월달, 10월달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크게 손실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매매를 했어요. 원자력 관련 종목군들,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걷어냈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 추세가 어떻습니까? 우세향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에서는 또 전략을 바꿔가지고 반도체로 많이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많이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더 좋은 전략과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원님들께,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